자, 조금 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인데요. 혁신적인 주택 마련 대책을 약속했었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대책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내용이 3080 플러스 대책입니다. 예. 더 정확히는 공공 주도의 3080 플러스 대책인데요. 이때 30은 서울에서 2025년까지 32만, 근데 이제 30만 호니까 30이 됐고요. 예. 전국으로는 80만 호,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앞서 제가 공공 주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국 80만, 이제 서울 32만을 누가 공급하느냐? 일단 공공에서 주도를 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H, LH가 주도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심 같은 것에 있었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또 계속했던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적으로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예. 언제까지? 바로 2025년까지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딱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잘해주셨고, 자, 그동안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또 예고했습니다. 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물론 빌라까지 좀 집값이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공급 대책,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공급량이 어마어마한 것이요. 예. 이게 실은 이제 변창흠 장관도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약한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때 나온 것이 127만 호, 127만 가구였는데 오늘 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3080 중에 80만 가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만 호니까 이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완성된다면요, 공급이 된다면 예. 가장 역대급 공급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간도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예. 3기 신도시도 빠르면 2024년 입주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계획은 2025년 또 공급 입주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패스트 트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 그래서 공공 주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2024년부터 3기 신도시 들어가고 2025년까지 하게 된다면 엄청난 공급량이겠죠. 하고 예.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1기 신도시 때도 봤지만은 이 정도의 공급이 쏟아진다면 우리 1991년 그러니까 예. 분당 일산 나왔을 때 대급락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예. 아마 가격 안정에도 이 시행대로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27만 호고 이번에 80만 호가 공급이 그렇죠. 되면 네. 200만 호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집값은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 네. 지금까지는 좀 규제 위주였어요, 대책들이. 네. 네. 이번에는 좀 공급에 맞춰졌는데 규제에서 공급으로 선회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은 아마도 이제 자가 보급률이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공급을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개념은 뭐냐면 유동성 대 공급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개념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구 수 대 집이 충분해 안 충분해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 지금 워낙 사상 초저금리가 거의 9년 이상 진행이 되고 지금 유동성이 천문학적으로 풀려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의 힘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과 비교해봤을 때, 돈의 예. 양과 비교해봤을 때는 공급량이 충분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25년까지 200만 호 공급이 가능할까 좀 싶기도 한데, 네, 좀 토지 확보가 핵심이 될 것 같고, 맞아요. 25년까지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속도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예. 말한 것처럼 이게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거나 예. 재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세권 근처를 이제 공공 주도로 해서
모아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요. 예.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 상가들 막 무너지고 있는 것들도 한다라는 것이고 또 저층 주거지 이것들을 이제 공공이 나가니까 좀 더 속도전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2025년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실행 과정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땅 가진 분도 있겠죠. 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분도 있겠죠. 또 영세 공장주들도 있겠죠. 이제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들 모두가 만족하는 식으로 이제 택지 개발하고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숙제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량도 사실 중요하지만 단순히 좀 양적인 것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대책들이 좀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계획을 이렇게 누가 봐도요. 공공이 LH가 주도를 하는 것뿐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민간 사업자와 민간이 함께 해야 되니까 서로 힘을 좀 합력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 양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최근 질대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히 이렇게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브리핑 형태로 전화 연결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직접 나오셔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